안녕하십니까. 미랄대학교 중등과정 입학 설명회에 오신 학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중등과정의 교감으로 섬기고 있는 조이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 학교에서 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 미랄대학교 대안학교에서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자녀들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학교에서 일하고 있음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입학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마 이 온라인상에서 저희 학교, 특히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저희의 작은 이야기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음, 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하고자 하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바로 이게 공유해드린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온라인 학습방을 만들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듀허브라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구축했고요. 여기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 중고등 온라인 배움 방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들 시간표가 뜨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이걸 클릭해 보면 6학년 또는 7학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이 시간표대로 자기가 해당되는 시간에 선생님들을 클릭하게 되면 그 선생님 방으로 접속하게 되고요. 이 방 안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쌍방향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온라인한 공간이지만 이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두레벨 협동학습, 토론학습,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수업들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아이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즐겁게 행복하게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과 관계인데요. 이 관계적인 부분들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회의한 끝에 우리가 좀 비록 힘들지만 끝나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함께 웃으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졌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함께 만날 수 있는 희망을 서로 품으며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킨 상황에서 진행했습니다. 또 하나 미랄드 학교와 같은 대안학교들의 장점은 공동체 교육이고 활동인데 저희가 비대면 활동들 또 이 대면 활동들 하다 보니까 이 함께 나가서 숙박하거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약이 많았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껏 학교에서 배움을 즐겁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일반 학교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는 일들이 많았고 그 학교에 가서도 사실은 정상적인 수업이라기보다는 EBS 방송을 틀어주는 그런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부모님들이 우려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3분의 1, 3분의 2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학교를 등교하였고요. 또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앞에서 열을 재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육하면서 아이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지금껏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 또 아이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학교들을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 미랄대학교 중등과정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 화면 보이실 겁니다. 네, 제가 일단 PPT 화면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과정 중점사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입학 요강을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과정 중점사항인데요. 중등과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6학년부터 9학년까지를 중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4학제죠. 4년 학제가 중등학제입니다. 그럼 왜 6학년을 굳이 초등이 아니라 중등에 편입시켰느냐. 일반 학교에서 이제 6학년들이 많이 성장해 있잖아요. 키적으로도 신체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는 상황 속에서 중등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비 과정을 좀 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신체적 성장과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좀 자존감을 미리 이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6학년을 중등으로 편입시켰는데 이게 저희가 시행해보니까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중등을 잘 준비해서 4년 동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6학년부터 9학년까지 이렇게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1년에 그 배원마당을 네 개의 배원마당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네 배원마당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함께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등은 초등에 주로 인성교육을 좀 많이 강조한다면 그리고 고등에서 주로 그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중등은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소명을 먼저 찾고 그리고 이 소명을 받은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스스로 주도적인 능력을 키워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네 가지 성장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시더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네 가지 교육 목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 성장, 두 번째는 지적 성장, 세 번째는 사회적 성장, 네 번째는 신체적 성장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서 결국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대로 살아가게 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중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중등 과정의 중점 사항은 소명 발견과 자기 주도적인 능력 배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등과정 중점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영적 영역은 그러니까 암과 삶의 이치를 향하는 교육이다. 결국 우리가 기독교 학교로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어진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시간들을 이 중등에서 통해서 알고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결국 그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실천으로 행동하는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영적 영역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적 영역인데요. 많은 학교들이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식 위주의 교육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시나 아니면 너무 지식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보다는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연하게 이끌어져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지적 영역은 결국 배움의 즐거움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결국 사귐의 즐거움과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서 결국 아이들이 지적 호기심과 창의성들을 아이들 스스로 만지고 발표하고 이야기하면서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의 가장 큰 생각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공부는 학원이나 사교육이 하라고 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생활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주도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어 단어 100개, 뭐 수학 문제 그거 많이 푸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그것들 스스로 풀어가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들 그리고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힘들을 길러주면 공부는 자기가 그 힘을 길러서 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중등 과정 안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 자꾸 찾아가는 과정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영역은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교육인데요.
물론 이 대안학교들마다 이 사회적 공동체성을 함양한 교육들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사회가 점점 축소화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혼자 지내는, 혼자 가정에 하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사회가 너무나 다원화되면서 결국은 뭐냐면 경쟁 위주의 교육들을 많이 하고 개인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라 개인만 강조하고 경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국 사회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일 텐데,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서로 경쟁이 아닌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 영역인데요.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특히 신체적으로 좀 튼튼하게 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먹거리도 웬만하면 유기농 식품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숲을 두고 학교를 둔 이유는 아이들이 콘크리트가 아닌 다양하게 숲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흙을 밟으면서 정서적으로 조금 더 단단해지게 되고, 그다음 자연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이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과 삶의 일치를 향하는 교육인데요.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일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실천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알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텐데, 그게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주변의 친구들과 또는 내 가정과 또는 내 사회에 나가서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등교하게 되면 8시 30분부터 큐티를 하는데요. 큐티는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큐티는 고린도 후서를 끝냈고 지금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하고 있고, 큐티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같이 읽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보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발견한 보물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하루 동안 적용할 것인지를 훈련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다니엘 기도는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해진 시간에 국가와 그 다음에 학교와 그 다음에 친구와 가정을 위해서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부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한번 도와주자 해서 학교 안에서 기부 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마을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조금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 어떨까 해서 아이들이 컴패션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고, 그 컴패션 안에 특히 태국이라는 아이들을 정해서 한 반에 한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하여서 지금 아이들이 용돈을 깨고 또는 열심히 일해서 해서 그것들 모아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0년째 태국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가서 왠지 왜 아프리카인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하기인데요. 수업을 저희가 일반 학교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업 안에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그 수업을 녹여내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교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계속 하고 있고요. 나중에 혹시나 학교에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이 플랫폼을 보시면 저희가 배움 계획서를 올려드렸는데, 거기 항상 보시면 그 수업 시간들마다 크리스찬 월드뷰라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계획을 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통독과 헤븐벨인데요. 성경 통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많이 읽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중등과정 안에 기본적으로 목표는 성경 1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일단 4년을 기준으로 1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연도별로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학년별로 목표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고, 헤븐벨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성경 퀴즈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5번째는 분별과 선택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갈 수 없고 대안학교 안에서만 살아갈 수 없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세상에서 다양한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것이 옳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옳고 또 문화 속에서는 어떤 게 옳은지를 분별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안에서 그런 과정들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들은 좀 문제가 있고 이것들은 정말 올바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배인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한 학년씩 방역을 지키면서 한 학년씩 내려가서 학년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사진 모습인데 이게 아이들이 지금 저희 학교를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별로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지금 큐티 시간에 큐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학년별로 거리를 띄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이죠. 요거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 캠프라는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기독교 대안학교라 선수야. 네.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교육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강조되는 시기이고 또 개인이 성공을 해야 되는 그 성공지향적인 그런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려면 결국 한 사람을 누르는 그 경쟁 위주의 그런 교육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결국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이 잘 사는 나라, 그다음 개인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인데 그것은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딱 이룰 수 없고 결국 살아가면서 함께 그것도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땅 지려발 건데 이건 초중고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고가 같이 1학년부터 11학년이 한 18개 두레로 나누어져서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도, 전라도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다 만약에 올해가 서울, 경기를 간다 한다면 18개 둘의 아이들이 내가 어디를 갈지 지역을 선정하고요. 그 지역을 선정하면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버스를 타고 이동할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떤 걸 관람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결정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교사들은 안전 도우미로 따라가고 실제적으로 모든 일들은 학년별로 11학년부터 1학년 때까지 아이들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어서 그 안에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이 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랄 형제가 되어서 이 미랄 형제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여행을 진행하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리더십들을 키울 수 있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통해서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지만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6학년은 저희가 6학년부터 9학년까지 학년별 여행이라는 게 있는데 단순히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테마를 두고 그 안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준비해가지고 그 시기, 그 나이에 맞는 공동체성을 키우는 그런 훈련입니다. 6학년은 이제 중등과정에 처음 들어오는 학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든 여정들을 잘 견디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지리산 둘레길을 걷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걷는 아이들이 있고 못 걷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힘든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힘을 같이 도와줘서 걷게 하고 또 배낭이 무겁거나 그러면 자기 것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함께 완주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학년은 중국 해외이동 배움인데요. 저희가 중국 해외이동 배움은 실제로 중국에 있는 동관 지역에 있는 퍼블릭 스쿨 그 현지 학교와 교류를 맺습니다. 여기 학생이 6,000명인데요.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저희의 교육 과정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류를 맺었던 학교이고요. 저희가 특히 중국 동간 외국어 학교랑 교류를 하는 이유는 몇 명 있어? 좀 많아.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문화 교류와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중국 해외동배를 가졌고요. 800명이 왜 적어? 여기 적잖아. 여기 추천이야. 4월에는 중국 애들이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10월에는 저희가 중국에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0명은 아닐 것 같아. 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는 아이들이 오고
10월달 저희가 가는데 모두가 다 홈스테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로 진행하고 있어서 아이들 집에서 중국 애들 오면 저희 집에서 자고 저희가 중국에 가면 아이들 집에서 자면서 아이들과 실제 같이 수업을 하면서 언어가 다르더라도 함께 친해질 수 있다는 것들 경험하게 되는 거죠. 8학년 때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몽골 해외동 배움이 있는데 몽골은 정말 자연이 좋고 그다음에 제가 걸어다니면 머리 위에 구름이 떠다닐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 25박 26일 동안 한 달 동안 간 이유는 아이들이 가장 사춘기가 오고 중학교 2학년 때 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정일이 중2병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정은이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항상 정체성을 찾아간 이 시기에 조금 더 슬기롭고 또 아이들이 잘 정체성을 찾아가면 좋겠다 싶어서 25박 26일 동안 몽골에 가서 지냅니다. 저희가 자매 학교를 맺고 있는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기숙사가 있거든요.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고요. 하루의 일과를 운동, 그 다음에 공부,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독서, 공동체 훈련, 운동 이런 식으로 지내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관계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다음 주말마다는 이제 테를지나 아니면 이 몽골의 중요한 곳들 현장 체험 학습을 하게 되고 마지막 일주일은 저희가 2,000km를 차를 타고 달려서 고비 사막을 등반합니다. 고비 사막을 등반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두가 다 함께 고비 사막까지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갖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이 8학년 몽골 해외 이동 교육입니다. 그리고 9학년은 제주도 도둠역인데 저희는 졸업이라 말하지 않고 도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둠을 통해서 이제 고등 과정을 올라갈 텐데 이 중등 과정을 이 도둠 여행의 테마 고백이라는 그 테마를 바탕으로 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요게 이제 6학년 지리산 둘레길 모습이고요. 이게 7학년 중국 해외여행 모임이고 이게 9학년 제주도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그 몽골 해외여행 모임 고비 사막 올라가기 직전 사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미랄두리학교 미랄두리학교 하나의 마을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어쨌든 사회에서 살아갈 텐데 미리 학창시절 때부터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를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했고 그 안에서 직업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직업활동을 통해서 경제 개념을 갖게 되고요. 자, 그래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경제활동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직업을 꾸리고 어떻게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창업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화폐가 있어서 이 화폐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열심히 수업 듣는 사람들은 수업수당도 있고 열심히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받게 되고 물론 실업자들도 존재하죠. 그렇게 되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마을을 이제 이 마을을 아이들이 운영하는 마을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학생회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을 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 부이장 하나의 이장이 있고 초등과정 부이장, 중등과정 부이장, 고등과정 부이장이 있어서 이 자치회를 중심으로 이 마을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도 하게 되고요. 또 마을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컴플레인 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 힘든 점들을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를 이제 마을의 일 통해서 아이들이 올라오는 안건들이나 이걸 통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미랄두리의 마을 운영 공동체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주도적으로 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직업활동 하나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것들이 전부 다 아이들이 디자인한 겁니다. 이 디자인을 한 것들을 결국 판매도 하게 되고 또는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도 이 디자인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 가방은 저희가 우리 땅 지뢰밟고 갈 때 사용했던 가방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똑같이 선거를 하고 유세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온라인이라서 이렇게 그 줌으로 온라인 유세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복적 생활교육인데 저희가 이제 생활 지도를 할 때요. 저희는 학교 안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규정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하나의 아웃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이들한테 생활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 이건 지키자라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응보적 생활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벌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쨌든 관계 안의 문제점 또는 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은 그냥 너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너 벌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싸우게 되면 그 싸우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만나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이야기하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결국 회복을, 존중과 상호 책임, 존엄성을 통해서 결국 회복을 꿈꾸는, 서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폭력, 폭언들은 못하게, 이것들은 정말 나쁘고,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폭력이지만 언어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아이들을 상처 주는 말도 이건 폭력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모임과 MT를 통해서 반 안에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 반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서 조금 아이들 간에 모습은 다르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다음 반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역할들을 나눠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훈련들이 바로 이 반모임 MT입니다. 그 다음에 미드나잇은 저희들이 이제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이 함께 그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져온 끼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장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종의 축제입니다. 축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지향하는 교육인데, 이건 약간 신체적인 단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저희가 꿈꾸는 것들인데요. 체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년 동안 1년에 2번 체력 측정을 하는데요.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이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 대표 선수였어요. 그래서 유도를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좀 아이들이 건강한 체력들을 키울 수 있게 이렇게 체육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1년에 2번 마무리 편지라고 해서 성적표가 나가는데, 거기 안에 그냥 성적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통해서 성장했고 어떤 부분들 조금 성장이 필요한 건지를 자연스럽게 기술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 그다음에 지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들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체력이란 부분들이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얼마만큼 체력이 이렇게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균형 있는 식단과 간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간식도 그렇고 식단도 그렇고 대부분 다 유기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는 지양하죠. 학교 안에서 피자나 치킨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못 시키게 되어 있고 특별한 날만 조금 허용해 주는데, 웬만하면 학교 안에 그런 패스트푸드는 못 들어오게 지금 저희가 막고 있고, 학교 안에 그 분식집이 있어서 떡볶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아이들이 직업을 통해서 지금 직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저희가 학교 안에 이제 조그만 공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방과 후에 열심히 아이들이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체육대회를 하는 거고, 학년별 산행은 저희가 이제 학년별로 아이들이 신체적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산들을 오르고요. 또 더불어서 자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서 함께 쓰레기도 줍고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숲도 산책인데요. 저희가 콘크리트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숲이 얼마나 중요하고 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육과정 안에 저희 뒷산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걸으면서 자연의 중요함, 생태의 중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체육대회 모습이고, 이거는 생활체육으로서 아이들 스키 캠프 간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체력 측정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산행의 모습이고요. 네. 여기가 운길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움의 즐거움과 자기 주도성을 향상하는 교육인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명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소명을 주고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달란트, 아이들에게 잘하는 끼 이런 것들 보내주셨는데, 세상에서는 지금 이런 아이들의 달란트나 이런 것들보다 결국 보면 직업, 그 다음에 돈,
그냥 명예 이런 걸로 초점을 맞춰서 진로를 시키는 거 많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결국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서 6학년부터 11학년까지 소명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진로라고 부르지 않고 소명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소명의 6대 중점 사항으로서 성품 교육, 그다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소명대로 내 스스로 주도가 되어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세상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직업을 선택했는지, 특히 저희 학교는 진로 탐색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특히 기독교인 직업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직업을 정할 때 어떤 가치를 통해서 어떤 소명을 통해서 했는지 예,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아이들의 이 소명을 이루어져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 과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소명 교육 과정을 보시면 7학년은요. 주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가치관이 어떤 거고 친구 관계, 성품, 습관,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을까, 스스로 주도가 되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훈련하고요. 8학년 되면 재능과 은사를 찾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 학교에서도 디스크 검사, 홀랜드 검사, 다중지능 검사, MBTI 검사를 하지요. 근데 이건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주기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런 장점이 있네. 나는 이런 장점이 있네. 라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9학년이 되면요. 마음 이야기, 그 다음에 직업이란 것이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통해서 나는 이런 직업이 맞겠구나라는 것을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9학년이 끝나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책으로 나와서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는 가정으로 보내고 하나는 그 고등과정으로 보내서 이 아이가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진로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협의하는 시간들을 갖고 나는 이런 소명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선언하는 그런 선서식이 있어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10학년 가면 이제 진로를 정하게 되는,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중등과정 교육과정을 보면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보면 1교시부터 6교시까지는 저희가 시간표를 주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7교시, 8교시는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수업들을 조금 듣게 합니다. 특히 또 저희 학교는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나 조금 잘하고 있는 수업들은 이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선택 수업 시간에서 부족한 영어 수업을 더 듣겠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서 들으면 되고요. 수학이 조금 더 부족하다 그러면 수학을 들으면 되고 나는 음악을 더 듣고 싶다. 나는 미술을 더 하고 싶다. 나는 또는 다양한 창의적인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곳에서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의 은사나 재능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도구 배움이라고 하는데요. 자, 영어를 잘하는 목적은 입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도구, 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영어 배움 시간인데 6학년부터 8학년부터 9학년까지가 한 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이 레벨별로 학년하고 상관없이 레벨별로 4개에서 5개로 나눠서요.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그 레벨에서 수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쌓아서 다음 레벨로 올라가면 더욱더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레벨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부족한 부분들은 이 선택 수업에서 수업을 듣게 하고 1년 중에 뭐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팝송 대회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저희의 이제 수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등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주제 통합 수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행사와 그다음에 체험과 그다음 교과와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묶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행사 따로 수업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을 함께 묶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3에서 5월까지는 저희가 주로 환경과 생태를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6월과 7월은 주로 저희가 평화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9월하고 10월은 미디어를 통해서 올바른 미디어, 올바른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나가면 좋겠을까라는 것을 수업과 그다음에 행사와 그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죠. 그다음에 이제 12월은
나눔, 그래서 봉사활동이 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왜 나눠야 되는 것을 수업과 함께 같이 통합해서 이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화와 관련된 그 주제 교육인데요. 6학년 같은 경우 7, 8, 9에서 주제가 있습니다. 6학년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에 대한 평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면서 평화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을 통한 평화 배움, 이웃 사랑을 통한 평화 배움, 그다음에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 평화 배움, 그다음 세계 시민. 특히 이거는 세상 속에서 특히 난민이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살아갔을까? 그게 결국 평화가 깨진 것인데 그 평화들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통해서 이것들을 수업과 그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7학년은 이웃사랑을 통한 평화배움인데 일본군 위안부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안부를 통해서 지금 이 일본에 대한 전쟁 때문에 슬퍼하는 할머니들 이것들이 결국 힘든 이게 평화가 깨진 활동들인데 그것들은 그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박물관을 견학해보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수요 집회를 참가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한번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주제 통합 수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브루타 수업이고요. 이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특색 있는 수업인데 하브루타란 둘씩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유태인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질문을 많이 하게 하고 결국 그것이 이어져서 토론하게 하는 요즘 수업 교실에 가보면 아이들이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입을 다물고 교사가 주도해서 그냥 진행하는 수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수업이고 결국 이것이 창의적이고 결국 아이들 생각을 깨우는 수업이라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국어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 수업은 이제 디베이트 수업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디베이트 교과가 있어서 열린 대화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더 나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수업들을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안에 디베이트 활동도 하지만 1년에 이렇게 디베이트 축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찬반을 넘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색 수업인데 요거는 이제 연극 영상제 수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말 수업 시간에 연극 대본을 써요. 대본을 써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1년에 한 번 연극을 발표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울 캠프라고 해서 역사 탐방 캠프인데요. 수업 안에서 배우는 역사가 다가 아니고 그것들을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느끼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느끼는 그런 수업이고 단순히 그냥 가서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 활동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까 영어 말하기 대회인데요. 영어 활동을 조금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 1년에 영어 말하기 대회, 그다음에 영어 팝송 부르기 대회 이런 것들 진행하는 그런 활동이죠. 요거는 6학년들 사회 시간에 진행되는 만국박람회인데요. 아이들이 6학년 세계 문화를 배우면서 그것들을 직접 연구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찾아서 그 안에 음식과 문화와 그들이 활동하는 활동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박람회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훈련, 그다음에 찾는 훈련,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 지식들을 확산하는 훈련들을 같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미래행성이라는 거가 미랄 풍경을 하는데 이 미래행성은 이제 미랄들의 행복한 성장이라고 해서 자율학습을 하는 건데 이거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할 때 특히 우리가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평가 때 아이들이 스스로 남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고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고요. 이 미랄 풍경은 저희 학교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거, 그 다음에 수업 때 어떤 걸 배웠는지를 작성해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계획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계획 것들을 내가 이루었는지를 평가해보고 피드백하는 그런 플래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계획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멘토와 멘티를 엮어서 아이들이 이제 더욱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훈련들을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데요. 저희 교사들이 이제 배움 동아리를 만들어놨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맞춰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수업을 회복하는 것은 교사들이 함께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눠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가 수업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함께 디자인하고 수업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연구하는 그런 배움 동아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교육은 이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관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다음 아이들과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받은 사랑들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훈련시키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성적이 아니라 실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적을 키워서 성적을 통해서 그 입시를만을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그 분야에서 정말 실력을 키워서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이고요. 세 번째는 스펙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쌓아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들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한 대안학교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친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곳에서 그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학요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설명회가 끝나면 2020년 10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원서를 받습니다. 자, 원서를 받는데요. 원서는 미랄대학교 홈페이지, 미랄대학교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입학 안내 창이 있고요. 여기 입학 서류 자료실에 보시면 자세하게 여기 보면 입학 요강이 있고요. 편입생 입학 요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입학 요강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설명한 내용 자세히 적혀 있고요. 그다음 여기 자료, 특히 2021학년도 중등과정 입학 원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거를 학교에 직접 와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 온라인 입학 원서 제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류를 작성하셔서 여기 파일을 업로드 하시고 파일 선택을 업로드 하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납부하실 때는 여기 신편입생 그 전용록 5만 원이 있습니다. 이 5만 원은 학교에서 5일 동안 체험하면서 진행되는 뭐 식사비나 그런 수업 재료비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직접 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여기 수협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그 원서를 다운받으시면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또한 뭐 스캔을 하실 수 있으시면 스캔을 하셔서 아까 거기에다 같이 업로드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본은 학교 체험할 때 직접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서를 접수하시면 10월 30일 날 금요일 날 10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서류 합격자 발표를 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와 더불어서 개인별 체험 및 면접 일정을 공지합니다. 자, 이 이유는 보통 일반 학교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전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야지만이 출석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을 보시고 본인의 시간을 확인하시고 이 기간에 보셔서 체험학습 신청을 하시고 혹시나 정해진 날짜가 좀 맞지 않다 싶으면 학교를 연락을 주시면 이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입생 학교 체험은 11월 9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총 5일간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 5일 동안 체험하는 이유는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5일 동안 저희 학교 학생들과 똑같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인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만약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면접 때 10점 만점 중에서 5점 이하다 하면 저희는 합격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인데 아무리 부모님이 좋게 이야기하고 제가 좋게 이야기하더라도 아이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학교 생활을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이 시간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개별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정으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체험이 끝나면 11월 13일 금요일부터 23일까지 순차적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면접 때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도 참석하면서 저희 학교 인사위원들과 같이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24일 날 최종 10시에
미랄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공지하게 되고 11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3일 동안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탁금, 학교 발전 기금을 납부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시면 2021학년도부터 미랄대학교 학생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모님들은 합격을 하시게 되면 신편입생 학부모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기도 하고요. 일단 학교 교육 철학 및 과정별 교육과정 워크숍을 들으시고 기독교 교육 이해나 학교 입학 준비 이야기 등에 대한 내용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전 과제로 정기현 교장 선생님이 쓰신 교육의 가나를 향하여를 책을 읽으시고요. A4 용지 1, 2매 내에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외의 자세한 입학금 및 이런 내용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 요강을 다운받으시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혹시 읽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자 거기 적혀 있는 그 과정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충분하게 상의를 받으실 수 있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장시간 미랄대학교 입학 설명, 특히 중등과정 입학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꼭 학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육 진행하는 교육의 동지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 설명회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학교 입학 설명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